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 및 성령의 나타남 남가주 지역대회가 2023년 2월 3일 LA 에디오피안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에서 진행이 됐다. 첫날인 3일 오후 6시 막을 연 이 대회는 전광훈 목사의 설교에 이어 장경동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야 진실한 크리스찬의 덕목이 된다면서 바울에 나타난 성령이 LA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일단 한국식으로 김치국을 한 그릇씩 드세요. 이어 장경덕 목사는 진실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몸을 던지며 인간의 창조나 구제가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처럼 1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 1인이 되라고 말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여는 허당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냥 빈말이라도 주여 이걸 못하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는 말을 못하고 한편 첫날 성령의 나타남에 이어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됐다. 이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한결같이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주사파 세력이 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간첩 조직까지 준동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려고 한다면서 이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통일의 예를 든 연사는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사파를 때려잡자! 빨갱이를 때려잡자! 미국을 와서 가장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이 LA 미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특히 목사들, 여러분 여기 목사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국에서 온 이 애국 세력 집회를 장소를 단 한 군데밖에 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저주사파와 싸우느라고 밤이고 낮이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국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장소를 안 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주사파 아니면 저 간첩을 동조하는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절대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저 공산주의자들과는 죽게 하려 살기로 싸워서 투쟁해야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 절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재미교포들이 저 목사들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후원하고 세워주고 여기에 정강훈이라는 걸출한 여러분 시대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권사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오면은 정말 환영은 안 해줘도 장소는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 여성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
양심이 있어야 자유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문재인을 처형하라! 문재인을 처형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저는 참고로 별 하나 출신인데 이번에 나오신 분은 별이 3개. 평생을 군에 못 바치고도 편히 살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앞장섰습니다. 우리 젊은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변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박진 외무부 장관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유화적인 무분별한 대북 정책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태로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로그스테이트 불량 국가입니다. 저놈들은 인권유린, 정치폭력, 마약 밀매, 사이버 테러 이런 것을 일삼는 목적도 히틀러 스타일을 합쳐놓은 것과 똑같은 놈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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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4억 5천만 불을 주면서 회담을 제의해서 평양 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서울공항에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이제 전쟁은 끝났다. 북한은 핵무장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장하면 내가 김대중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국민들이 김대중 교주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저들은 정말 형편없는 놈들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더 나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삶은 소대리 같은 놈이라고 얘기해도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그 밑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 정말 불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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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의에 의존한 모든 정책은 실패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저들의 기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우리 민족 8천만을 인질로 잡은 불모로 잡은 인질을 죽이며 우리끼리는 우리 민족 모두가 같이 죽자는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 8천만이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같이 저렇게 엉터리 짓 하는 놈은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문재인보다 10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하는 이 운동이 동쪽으로 향하는 태풍의 눈이 되어 서울로, 평양으로, 베이징으로 강타하게 될 때 200점은 달성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음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 대륙도 복음화, 자유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했습니다. 정강 목사님 손을 잡고 자유통일, 예산국 복음통일을 위해 가장 앞서 싸우시는 우리 전하단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전광훈 목사님을 경호하느라고 하도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고 쓸데없는 공격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눈을 수술을 하고도 이번에 이곳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봤으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봐야 그게 영안이 열린 것이지만 내가 무슨 복장을 하고 내가 선글라스 쓴 줄 알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영훈 목사님을 한번 초대하고 니들 아무리 떠들어봐 이영훈 목사님을 초대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 땅에 맞는 주사파를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당을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주사파를 때려잡는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심사 내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승려하고 건너가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 목사님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권이 거쳐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에 이 나라가 올라가서 이 시점에서 안 생기는 사람은 성령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유하게 이르시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부유하겠다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최고의 욕은 천국 못 간다는 게 최고의 욕이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LA에 지난 여름에 왔었는데 또 오게 되니까 아주 반갑고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통일의 주역입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 계시는 한국인 아주 유명한 학자 박성조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이 통일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독일 사람의 단결. 두 번째, 독일 사람의 경제력. 세 번째, 미국의 지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가지, 독일 사람의 단결력, 독일 사람의 경제력, 그거는 있어서 좋았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세 번째, 미국의 지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국의 경우도 똑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결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은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과 그 일행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성주 교수가 말씀하신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그 바보 같은 정권이 이제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처방이 틀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국제적으로 분단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의 세력을 깔아뭉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비록 지금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한국이 통일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 옆에 큰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적인 기초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국은 6.25 났을 때 한반도 통일을 막기 위해서 130만 대군을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0만 명이 죽고 4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해서 한반도 통일을 막았는데 그 중국이 지금은 힘이 더 세가지고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동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쭉 돌면서 우리 동포들의 열기가 대단하고 동포들이 그동안 이역 관리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40년 전에 미국을 유학 와가지고 그때 정말 가난한 유학생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동포들도 가난하고 유학생들도 가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포들이 너무나 잘 돼서 참, 야,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어디 갔다 놔도 다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3년 안에 통일해야 됩니다. 시기가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 텐데 지난 8월 달에 서울에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우리나라 텔레비 방송사 한 군데를 불렀습니다. 와서 이것을 찍어가지고 특종으로 보도를 하라고. 그 특종으로 보도한 게 뭐냐면은 그 김정일의 주석국을 폭파시키는 벙커버스터라는 무지막지한 폭탄을 비행기에다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가서 공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북한의 김여정이가 그냥 발광을 했습니다. 북한이 발광할 때는 남한에서 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그 TV 조선 19번에서 그 폭탄을 다룬 훈련을 했고 이 폭탄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거의 몇 배로 좋아졌습니다. 60m를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60m면 15층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15층을 들어가서 터지는데 김정은이 땅을 더 깊이 파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사람들은 영어 다 잘하겠지만은 리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퍼, R-E-A-P-E-R, 리프가 추수하다는 뜻이죠. 리퍼 그러면 거두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저승사자라는 뜻도 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지막지한 무인 비행기 중에 MQ-9 리퍼, 이제 MQ-9은 그 암호 이름이에요. MQ-9이라는 무인기인데 그 무인기의 이름이 저승사자입니다. 그 저승사자가 중요한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솔레이마니라는 이란군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된다면 그 똑같은 기종으로 또 이란의 알카이다 다음 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퍼라는 비행기가 지난 10월 달에 일본에 있는 기지에 와 있습니다. 기지에 왔는데 미국 측에서 발표하기를 김정은이 있는 데까지 그 비행기가 가는 데까지 940km다. 이 비행기는 5000km를 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냥 놔두고서 세계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 결론에 이르렀고 금년간 김정은이를 이제 처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을 처단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 하나 빼놓고는 뚱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굶어가고 있고 키들이 138cm가 되면 군대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이 138cm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키보다 작지 않으면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하루속히 이제 해방시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3년이라는 기한을 뒀는데 여러 국제정치적인 조건, 대한민국 국내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조 교수님이 말한 그 첫 번째대로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바로 그 절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합니다. 김학성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그 LA는요 별명이 하나 있죠.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면 선교사들이 LA에 와서 잠시 머무시면 본연의 공부를 잊어버리고 LA에서 뭐 부교육자나 다른 업을 선택하실 정도로 이 LA는 상당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 장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헌정질서 파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부정한 신영복 부정함으로 인해서 감옥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영복을 문재인은 존중한다고 했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48년이 아닌 1919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업적을 부정한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인민군의 뿌리가 되고 있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서 그것도 6.25를 기념하는 현충원에서 그런 망언을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이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망언들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망발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은 이 문재인의 오만을 꾸짖었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주사파들의 탐욕을 책망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문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광훈 목사님은 의로운 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요, 계산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러한 그 교회를 위협하는 정권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신 것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버가모라고 하는 그 뜻은요, 두 번 결혼이다 이런 두 번 결혼을 말합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세상과 결혼했기 때문에 두 번의 결혼을 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갖다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또는 수많은 교회 또 목회자들이 세상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이 전 세계가 좌파 세력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세상으로 변주된 것도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3번이나 감옥에 투옥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요, 전 목사님이 7시간 걸리는 수술을 한 달 동안에 3번을 했는데 3번 끝나고 나서 손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중환자 중에 중환자인 상태였었는데 잠시 법원에서 오라고 해서 발언만 하고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법원이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전혀 도저히 우려도 없고
그럴 만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환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이 중심되어서 5년간 광화문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바로 전광훈 목사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사이클을 보면 보통 10년씩 갔습니다. 지금 이 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생각에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적어도 20년, 30년은 갈 것으로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정말로 참담한 그지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님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미주 지역을 도시면서 자유통일 운동을 하고 계신 것인데 자유통일은 이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정권 교체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뤄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내년 총선 압승이 필요한 것인데 총선 압승을 위한 것이지만은 미주 지역 전체를 다니는 것은요 자유통일을 위함이고 또 하나는 교민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2조 2항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2조는 국민을 균형한 것인데 2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재외 국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 일을 대한민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하고 있는 것이 대사와 영상만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작년에 전 해외에 개인이 만든 교민청을 만들어서 재외국민 보호를 먼저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에게 부여한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그 의무를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개인이 전 세계적으로 교민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아무리 강조를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큰 업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주 지역에 가장 우리 교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교민청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국내용이지만 그와 병행해서 자유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미주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교민청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신다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또 대한민국 전체가 원하는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자유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LA 교민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이 폭풍 속에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LA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출퇴근한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지금 해외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유마을 총재로서 전국을 다녀봅니다. 발대식 한다고 쭉 가보면요 열기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이런 열기가 일어나는지 제가 가까이서 본 결과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고 일종의 내전 상태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국 단위의 뿐만 아니고 이미 마을 쪽으로도 지금 침투를 해서 이미 마을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전복된 상태,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읍면동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단순한
그냥 즐기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마을에서 이 열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사상적 위험성을 깨닫게 해준 데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교민청이 지금 300만 명 정도의 미주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결속을 하고 다 뛰쳐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교민사회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한국의 자유마을이 성공하는 요인이 사상적 각성을 시킨 것이듯이 지금 교민사회를 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만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고 조직화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생각도 바쁜데 왜 모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가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냥 놔두면 5년에서 10년 내에 적화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뛰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여기서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뭐 그냥 내 지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뭐 있겠습니까? 우리 교민들도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돼야만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국이 잘 돼야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교민청은 지금 국내에 있는 자유마을이 필요하듯이 해외 교민청 운동은 반드시 교민사회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모여야 된다? 모이면은 그게 결속이 되고 단결이 탄탄한 단결, 시멘트 콘크리트가 돼야만이 이 조직이 힘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어떤 웅덩이에 모래가 잔뜩 해놓았다고 해서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래가 10톤이면 뭐합니까? 돌 1kg보다 못한대요. 전투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민사 300만 명을 자랑할 게 아니고 이 300만 명이나 되는 미주지역 교민들을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멘트와 물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상운동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또 종국 세력들의 그 적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견제해야 될 사상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 사상운동이 전국적으로 교민사회를 다 덮어야 교민들이 뛰쳐나오고 서로 분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적과의 싸우는 이 전투 현장에 나와서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어쨌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단결력이 생기는 것이고 전투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민사회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출하고 북한을 괴멸시키고 교민사회를 단단히 단결력으로 우리가 뭉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상적인 운동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민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 여기에서 군 3분의 1에 해당하는 80만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도 이제 좀 달라지고 직접 또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우선 거국을 떠나서 오랜 세월 어느의 삶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땀방울 흘리면서 오늘과 같은 떳떳한 거국민이 되주신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곳은 자유통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유통일. 왜 그러면 오늘 이 자유통일이라는 게 사활적 문제로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국가 앞에 나서고 있는가?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적색화가 됐습니다. 근 80년 동안 박헌영의 변절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적색화는 오늘날 청와대 국방부, 국방과학원 할 것 없어. 민노총 정교조 할 것 없어. 속속들이 북한의 간첩들이 지금 침투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 간첩단 사건, 중국 동지 간첩단 사건, 이런 말할 수 없이 지금 교회까지 목사들이 간첩이라는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을 신호를 주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말한 것처럼 더는 우리가 혁기 풀고 편안히 물길 일면에만 치우쳐서 살 수 없다. 말로만 해오는 자유통일,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 땅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그것이 북한의 자유통일로 이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의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숙명적 과학을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보다 뒤로 물러설 새가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세대 교체의 흐름 속에 10년 내면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통치 밑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얼마나 뼈아픈 민족의 소름을 겪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저 김정은이 한데 강점내 가지고 그런 소름을 겪을 수 없지요. 그래서 분명하건대는 자유통일을 절대로 미룰 수 없이 3년 내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김정리가 지금 바라하고 있는 것은 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극단의 불안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 김정리가 올리는 핵 위협에 그 핵 공포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김정리는 반드시 불나비가 불에 타죽듯이 핵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공포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자유통일이라는 신념된 자각을 갖고 몸살지 말고 한 사람같이 또 전화섭시다. 누구를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나서면 3년 내로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할 수 있고 확정적입니다. 지금 간첩들이 저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하나 둘 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라요. 큰 놈이 대패요. 물 밑에서 그거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간첩말을 하면서 우리 교민 여러분께 한마디 충고하면 우리 미국 교민 속에서도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게 흡수돼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이거 우리 교민들 속에 불안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각성돼가지고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 들어서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회하는 데서도 좌파, 무슨 목사들, 무슨 좌파 국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장을 받는다고 이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좌우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좌에서 강경 분자는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간첩이 한 150만 명 됩니다. 150만 명. 직파 간첩 해방돼서부터 15만 명에 거기에 동조된 간첩 약 150만 명. 응?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추종돼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말하면 이번에 이재명이를 찍! 한편 이날 오전 광화문 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이 이어졌다. 개념에서의 순수한 개념을 가지면 우리는 안 돼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좌파라는 이 좌쪽의 세력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노동당의 용도를 받아서 교육 양성된 반정부 세력이자 북한 혁명의 조리 부대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가 80년이 됐어요. 80년. 그래서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보수는 자기 사상을 가지고 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상론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 사상론을 가지고 좌파와 싸매야 됩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내세우신 4대 강국론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 돼야 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이 돼야 돼요. 그걸 잣대로 해서 좌파와 싸워야 하며 자유통일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료하시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좋다 해도 우리 고국이 건장해서 융성 보령해서 강할 때 그 삶이 더 활짝 뻗습니다. 남은 인생 자유통일에 기꺼이 바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오전 광화문 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이 이어졌다.